약으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이런 미생물을 이용하게 되면 식성도 바뀌고 요요가 없이 뭐 효과도 지속되고 단순히 장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면역도 좋아지고 또 다른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가연 원장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이제 잠깐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 외래에서 이제 그 유산균을 치료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치료를 자연 치료를 한 11년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했을 때 일종의 통합의학적인 치료인데 그거에 대한 뭐 그동안의 이제 성과들, 뭐 과정들을 좀 책으로 기록해 봤습니다. 제 강의 순서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외래에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저의 개원 스토리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인 유산균에 대해서 장의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 이 유산균을 이용해서 환자가 어떻게 치료해 오고 있는지를 몇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어린 그 시절이 그 한참 새마을 운동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가 새마을 운동 지도자였는데 시골에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른 것보다 의사가 좋겠더라고요. 아주 깡촌에 살았지만 의사가 되면 일단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그 당시에 할 때 의사들이 돈을 이제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면 돈으로도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사가 참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그 꿈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따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딴 다음에 바로 일하게 된 데가 노인요양병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 이제 그런 병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노인요양병원에서 거의 11년 동안 페이닥터로 일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이다 보니까 그 노인요양병원 환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본인들 말씀도 나는 종합병원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7, 8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신데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뭐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뭐 심장병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통 이제 아침에 먹는 약을 환자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한 움큼씩 먹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5가지는 보통 넘는 것 같고요. 막 10가지씩 이렇게 알수로 따지면 한 10개 정도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드시다 보면 사실은 한 번에 드시긴 힘들거든요. 3번 정도에 나눠서 물 먹고 하면 배가 부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드시는데 그래도 매번 회전할 때마다 편한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잠을 잘 못 잔다, 뭐 변이 잘 안 나온다, 어지럽다, 이명이 들린다, 뭐 여기저기 아프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환자를 위해서 뭔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피면 이미 약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드릴 약이 없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되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됐는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작용하는 자연 치유력에 대한 거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라는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건강한 사람은 단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건강한 사람. 그리고 질병을 이미 진단받은 그런 환자들은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대다수인 75%의 사람들이 미병 상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병 상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몸의 항상성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다시 말하면 자연 치료에 어느 정도 계속 작동을 하면서 보통 의사들이 원하는 어떤 그 혈액검사 이상이라든지 뭐 방사선과적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건강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이 미병 상태라는 거를 겪는 거죠.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아직은 뭐 뚜렷한 질병이 없는 그렇지만 내 몸은 옛날 몸이 아니고 여기저기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그런 상태가 이제 미병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건강하다가 질병으로 가기까지 우리 몸은 계속 사인을 보낸다는 거죠.
거의 한 2, 3천 번 정도의 사인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그런 미병 상태 환자가 거의 다 옵니다. 근데 이제 주로 호소하는 걸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이런 걸 많이 호소하는데 자꾸 붓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는 사람도 있고 오후가 되면 뭐 팔다리가 붓는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다. 그리고 뭐 추위를 잘 탄다. 뭐 감기를 달고 산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항상 피곤해서 죽겠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다. 보통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져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 습관이 바뀌죠. 배에 가스가 찬다든지 뭐 설사한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흔한 게 피부 질환이죠. 뭐 발진 어느 날부터 올라오면서 아니면 두드러기가 계속 올라오면서 가렵고 건조해지고 하는 그런 증상들. 또 어지럽다, 뭐 이명이 들린다, 여기저기 아프다. 이 정도 되면요. 다 병원에 갑니다. 검사하러 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환자분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차라리 어디 가서 내가 무슨 병이라고 진단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답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옛날 같지는 않고 너무 불편한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 보면서 우리가 하던 치료를 좀 이렇게 비유해 봤습니다. 이런 이제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부분이 썩었다든지 이러면 아니면 잎이 누래졌다, 뭐 꽃이 시들었다 이러면 지금까지는 이걸 증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증상을 없애주는데 모든 치료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줘야 되는 거고요. 기침하면 기침약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보이는 곳을 계속 치료하는 이게 이제 대증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제가 그런 치료 해왔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열매나 잎이나 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 더 깊은 레벨에서 문제가 온 거죠. 사실은 뿌리에서 문제가 온 거죠. 뿌리와 그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흙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뿌리의 문제, 또 흙에 뭐 영양분이 부족하다든지 그 흙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잎이나 열매나 꽃이 다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뿌리를 치료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 치유력이고 그 자연 치유력을 이용해서 근본적인 치료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됐는데요.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치유 능력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자연 치유력의 장점은 뭐냐? 일단 돈이 안 듭니다. 내가 뭘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돈이 안 들고 또 이 자연 치료에게는 어떠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알맞게 내 몸을 계속 보수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치유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고 그래 내 몸이 일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14년도에 이제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11년을 달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유산균을 이제 오늘 주제로 얘기하는데 유산균 하면 떠오르는 게 장이죠. 근데 장이 사실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은 우리 인체에서 최대 면역 장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속에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에 약 70%가 이 장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종류로 말하면 한 10,000종이 되고요. 마리수는 한 1,000조 된다고 합니다. 무게로만 해도 한 2.5kg 정도가 되고요. 특별히 그 장 부위에 보시면 여기 소장과 대장에 한 100조 정도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무게로 따지면 한 1 내지 1.5kg가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 먼지를 모아서 만 1kg 만든다. 엄청난 거죠.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1kg가 될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장에 살면서 특별히 비만이라든지 면역 기능, 인지 기능, 또 우리의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장내 미생물 관리를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에는 3가지 종류의 균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유익균입니다. 이 유익균들은 우리 장 내에서 환경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주로 비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 같은 그런 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에 유해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있는데요. 이걸 유해균이라고 합니다. 이 균들은 노폐물을 자꾸 생성하고 가스, 독소 이런 걸 생성하죠. 그래서 대장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게 있고요.
이런 이 유해균과 유익균은 한 30% 정도,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대다수는 뭐냐면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중간균입니다. 중간균은 다른 말로 기회균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기회균은 왜 중간균이고 기회균이냐면 얘는 센 쪽으로 붙습니다. 어느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세력이 더 커지면 그쪽으로 갑자기 붙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균을 키울 것인가 유해균을 키울 것인가는 사실은 이 대다수의 중간균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장내에 이런 균들이 살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미생물 균형은 유익균이 한 80%, 유해균이 한 20% 정도 됩니다. 유해균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유익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해균도 있으면서 계속 유익균을 또 자극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좀 필요합니다. 그럼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서 유해균들은 부패 가스를 생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일으키는데요. 대표적인 게 피로감입니다. 신경이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위장질환이나 뭐 흡수불량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피부 병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거기 보시면 뭐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치매, 우울증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만성질환의 이 증상들이 직간접적으로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장관리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 장관리는 결국은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익균을 많이 늘려놔야 되는데 몸속 미생물 균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유산균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유산균을 많이 공급해주면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서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우리 몸의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유산균이라는 것은 발효의 결과물로 유산을 주로 생성하는 그람 양성 세균을 얘기합니다. 젖산 강균이라고도 하고요. 넓게 보면은 유산균 속에 그 세균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좁은 의미로 이제 사람과 국한해서 본다면 내장이나 구강이나 성기 등에서 사람과 공생하는 유익균을 말하는 게 바로 유산균입니다. 세계 식량농업기구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얘기했죠.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적당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프로바이오틱스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미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요즘에는 프로바이오틱스나 그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곧 유산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산균을 우리가 많이 섭취했을 때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느냐 입증된 것은 급성 감염성 설사에서 설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관련한 설사의 한 50%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데 산모가 이제 출산하기 한 달 전부터 계속 출산할 때까지 유산균을 계속 먹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의 그 균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태어난 후에 아토피성 피부염을 감소시켰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감염성 대장염이나 변비, 유당불내성 환자들 이런 분들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심각한 건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11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없고요. 또 가벼운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약간 뭐 초기에 배가 약간 아플 수 있다든지 약간 묽은 변을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며칠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균열증이 보고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떨어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이런 예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환자를 대할 때 어떤 미생물을 키울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냐?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좋은 유산균 먹는 것도 중요한데 내 장 속에 얼마나 유익균을 많이 키울 것인가는 보통 환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밀가루 체질이야. 난 빵 없이 못 살아. 이런 분도 혹시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난 고기 체질이야. 일주일에 한 고기 3번은 먹어야 돼.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나는 밀가루를 좋아하는 체질이다. 아니면 고기를 좋아하는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밝혀진 건 뭐냐면 내 장내에 어떤 균이 많은가가 내가 먹고 싶은 걸 결정하는 거죠. 미생물은 보이지 않지만 생명체거든요. 그럼 생명체는 반드시 먹이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습니다. 유익균은 주로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뭐 우리나라 음식이 되게 좋아요.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열심히 드시는 분들은 장내 환경이 그만큼 좋고 유익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유해균들은 좋아하는 먹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밀가루, 뭐 고기, 기름기, 단 거, 튀긴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은 꼭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먹이의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제가 유산균으로 치료한 몇 환자들 케이스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37세 여자 환자입니다. 제가 아주 초창기에 첫 해 치료했던 환자인데 이분은 심한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셨고요. 비염이 얼마나 심하냐면 하루에 한 곽티슈를 한 통 정도 써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계속 콧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계속 재채기 나오지, 코로 숨도 못 쉬지, 막 이런 상태를 계속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병원 오셨는데 이렇게 된 지가 한 10년 이상 됐고요. 이분은 이제 너무 비염이 심해지면은 이제 귀에까지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에 통증이 오고 막 이명도 들리고 하면서 저한테 올 당시에는 항히스타민제뿐만 아니라 항생제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산균을 처방을 했고 또 이제 식사 습관에 대해서도 좀 좋은 음식을 먹도록 권고했습니다. 8일이 됐을 때 본인이 이제 쓴 내용을 보시면 유산균을 복용하고 나니까 3일 후부터 굉장히 이렇게 변이 부드럽게 많은 양이 나왔다 이렇게 써있죠. 이분은 항상 변이 딱딱해가지고 피가 이렇게 나왔대요. 변을 보다 보면 너무 딱딱하니까. 그런데 유산균을 먹었더니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양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코 속이 좀 시원해진 느낌이 있었고 또 이 병이 굉장히 자주 생기고 막 달고 살았는데 그게 좋아졌다. 소위 이제 자연치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좋아질 때 호전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콧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평소에는 수도꼭지를 반 정도 열어놓은 정도였다면 유산균을 먹기 시작하니까 수도꼭지를 완전히 확 틀어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와요. 분비물이 많이 나오면서 거의 곽티슈를 2배를 써야 될 정도 그런 시간들을 겪었죠. 그렇게 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보시면 코막히나 코가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한 2달쯤 됐을 때 보시면은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이제 코도 시원해졌지만 이 코 보통 이제 비염 환자들이 킁킁거리는 소리를 잘 내잖아요.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킁킁대는 게 없어졌고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무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뭐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건 아닌데 무좀 증상까지도 좋아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몸이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런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치료하고 이분을 끝내셨는데요.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 그게 많이 좋아지셨고 식성이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죠. 환자들 보면 식성이 달라집니다. 식성이. 이분은 나물을 거의 안 드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생선은 아예 그냥 뭐 비린내 조금만 나도 안 먹고 이랬던 분인데 나물 무침이나 뭐 야채 샐러드 이런 게 좋아졌고 생선을 거부감 없이 먹게 됐다. 이제 이런 식성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20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태어나서 3살, 3년 됐을 때, 3살이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해서 너무 심했습니다. 저한테 왔을 때는 20살이었고요. 이미 먹고 있는 약들이 뭐 스테로이드도 굉장히 고용량으로 쓰고 그걸로도 안 돼서 MTX 면을 엄청 억제해주는 그런 약들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개입하기 정말 싫을 정도로. 왜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거의 밖에 안 나가고 계속 집에서만 뭐 먹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살도 많이 쪘었죠. 지금 보시면 별로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내원 당시 사진입니다. 이때 그렇게 스테로이드 고용량으로 먹고 MTX까지 먹는데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좀 심한 상태죠. 계속 긁고 있었고요. 제가 약을 서서히 줄이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반동 현상이 일어나죠. 사실은 그동안 눌러놨던 게 막 나오면서 아토피 치료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초창기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올라오진 않고요. 이제 다른 방법들을 같이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시간 잘 견뎌내줬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50일쯤 됐을 때 좀 좋아졌고요. 이 학생은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0세 남자 이 환자는. 근데 지금은 한 2달 정도 이 정도 걸리는데 이 당시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시간이 걸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5개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 이 환자가 올 때 처음에 모습입니다, 이게. 20살인데 한 어느 정도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한 40세 정도 보이지 않으세요? 살이 굉장히 쪄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유산균으로 계속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독 기능을 계속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한 4개월 만에 30kg가 빠졌습니다. 지금 옆모습을 보시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빠지면 일부러 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유산균 이제 식사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됐던 건데 30kg 정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빠지면 대부분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막 주름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배 보시면 전혀 그런 게 없죠. 이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미생물을 이용할 때. 그 후로 한 8년 정도 지났고요. 제가 작년에 책 쓰면서 가끔 제가 통화를 하는데 통화해보니까 전혀 지금까지 문제 없고 그냥 겨울에 남들 건조한 만큼 그 정도 건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4세 여자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1년 됐을 때부터 아토피가 아주 심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왔을 때 지금 보시면 4살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완전 피범벅이라고 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의사도 걱정할 정도로 아이가 아직 어린데 계속 약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결심하고 이제 데리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균을 먹이면서 아직 어리니까요. 먹거리 통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먹이면서 저는 온열 치료를 같이 합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그래서 이제 온열 치료하면서 보니까 3일째 되니까 벌써 약간 거짓말 같은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3일째 되니까 약간 많이 꾸덕꾸덕해지면서 10일째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는 거의 이제 흔적만 이렇게 흉은 아직 있죠.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좋아지고 2개월 됐을 때 이제 거의 다 좋아졌고요. 아까 발 굉장히 심했던 거 좋아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굉장히 피 막 범벅됐던 이 자리도 완전히 깨끗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춘천 아이인데 지금 6학년입니다. 전혀 아토피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분은 50세 남자 환자인데, 이분은 비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간,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너무 높은 고지혈증, 이제 이런 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약을 먹어라 이런데, 이분 자신이 뭐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병원 오셨던 분인데, 보시면 모습은 한 2개월 정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했을 때 보시면 체지방이 한 7.3kg 정도 빠지고 내장지방도 한 14에서 12로 감소했고요. 간수치가 많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한 반 이하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됐을 때는 체지방이 한 9.1kg 정도 빠졌습니다. 내장지방 더 감소했고요. 보시면 간수치가 좀 증가한 걸 보시는데 이분이 한 한겨울이었는데 약간 고행을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어디 가셔가지고 추운 데 가서 막 견디면서 뭘 하는 걸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마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서 좀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중성지방은 이제 거의 정상 가까이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54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분은 식습관이 좋지 않습니다. 밀가루를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하루에 반드시 한 끼는 국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인이 같이 오셨는데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국수를 꼭 했다는 거예요. 한 끼 정도는 꼭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배가 나오고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작을 했는데 뭘 시작했다고 하는 거냐면 유산균으로 이제 식사를 대용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장해독 면역치료라고도 하고 지금은 이제 클린온이라고 이름을 제가 바꿨는데 어쨌든 유산균 식사를 좀 같이 하는 방법인데요. 유산균을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1개월 됐을 때 외모는 이렇게 바뀌시고 체지방은 한 3.6kg 정도 빠졌죠. 뭐 근육은 뭐 줄지 않죠. 그리고 내장지방도 좋아지고. 근데 이분에서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아까 제가 먹거리 얘기했지만 부인이 와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요즘에 이제 국수를 안 끓인대요. 국수를 안 찾는 거죠. 왜냐면 이분 지금 장 속에 유익균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밀가루 같은 게 안 땡겨요. 그냥 해보시면 알아요. 믹스커피 같은 거 뭐 엄청 열심히 드시는 분들 옆에서 믹스커피 마시고 있어도 거의 뭐 안 먹고 싶다 이럴 정도로 튀김 같은 거 안 먹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장내 환경이 그 짧은 시간에 좋아지면서 국수를 안 먹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분은 46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키가 한 156 정도 되는데 체중이 59.6이니까 좀 굉장히 좀 퉁퉁하시죠, 그죠? 퉁퉁하신데 그 유산균 먹으면서 이렇게 해독 다이어트 하는 거를 한 달을 진행했는데 이제 한 달 동안에 체지방이 한 3.3kg 정도 빠졌죠. 근데 이분 한 1개월만 했습니다. 아까 다른 환자들은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1개월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걷기라든지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해독을 하거나 다이어트 같은 걸 하면 하다가 끊으면은 요요가 주로 오거든요. 근데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다이어트는 요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하니까 체지방이 계속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3개월까지. 그래서 3개월간 총 체중으로는 8kg, 체지방이 한 6.5kg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치료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주면서 식성도 바뀌고 요요가 없이 뭐 효과도 지속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같이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외래 보시다 보면은 환자들이 와서 영양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고요. 뭘 먹으면 좋으냐? 그리고 유산균은 또 어떤 걸 먹으면 좋냐? 유산균 먹는 게 낫냐? 뭐 이런 얘기 이제 가끔 들으실 텐데 유산균은 종류만 잘 선택한다면 제품이죠. 제품이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품만 잘 선택한다면 환자 치료에 적용을 정말 해볼 만하다. 그리고 대부분 환자들이 변비라든지 장 가스라든지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우리가 이제 약으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이런 미생물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면서 단순히 장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면역도 좋아지고 또 다른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래 치료하시면서 좀 약으로 잘 안 되는 환자들은 좀 이런 유산균을 이용해서 좀 치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